제가 신금에 대해서 잠깐 복습 부연 설명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신금이라는 거는 이 양을 살았던 인묘진 사오미 계절에서 음의 세상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라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신금은 아직은 양기가 좀 묻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어떤 전환이 일어날 때 이게 여기서부터 끝 바로 시작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걸쳐지는 것이 있듯이 이 신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월이 이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신월에 들어가는데 그때 얼마나 덥겠어요. 8월 둘째 주가 얼마나 덥겠냐고. 그러나 이미 숙살의 기운, 가을의 기운, 금의 기운은 시작이 된 거다. 신월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목은 이런 이제 양기를 이렇게 아직은 품고 있는 금이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숙살의 기운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금의 단계에 가면 이제 확실한 분리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8월 초부터 9월 초, 이제 9월 둘째 주 정도서부터 이제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가 이제 6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반대 개념으로 인화를 한번 볼까요? 이게 가장 대척점에 있는 글자잖아요. 인월은 뭐예요? 음의 기운, 음의 기운이 아직은 상당히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양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 전이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가장 압축된 겨울의 시점. 생명이 다 끝나고 가장 이렇게 씨앗 상태로 돌려놓은 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인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해보셔라. 인과 신의 어떤 의미, 느낌, 대망의 유금. 유금이라는 거는 가을이 무르 익었다. 완연한 가을이다. 완연한 가을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금의 완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금의 완성? 금의 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왕지를 얘기할 때 다 완성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왕지는 자, 오, 묘, 유가 있는데 자는 수의 완성, 묘는 목의 완성, 유는 금의 완성, 오는 화의 완성. 이렇게 가장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거를 뭐 계절로 봐도 그런 거고 그 기운 자체로 봐도 그런 거다. 그래서 유금이 열매라는 물상이 있어요. 가을이 무르익으면 우리는 뭘 해요? 수확을 해서 이렇게 다 분리분별 깨끗이 닦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거를 팔든가 먹던가 뭐 하겠죠? 그게 이제 열매의 개념이에요. 수확. 그래서 이제 요 시점이 지나면은 이제 점점 이제 모든 게 생명이 다 끝나가서 더 죽음으로 씨앗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열매 안에 다 씨앗들이 이미 숨어 있고요. 이미. 그래서 숙살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때다. 정교한 숙살. 신금의 단계는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크게의 그런 분리 분별이었다면 유금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런 거예요. 깨끗하게 끝내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금을 물상으로 얘기할 때는 깔끔하다. 유금 갖고 있는 사람 되게 깔끔한 척해요. 이렇게 탁탁 터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깨끗해야 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남겨 있으면 안 돼. 막 설거지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하나 묻어 있다. 못 봐. 유금들. 질척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막 안 씻는 거 너무 싫고, 방 정리도 막 이렇게 딱딱딱 정리정돈 돼 있어야 되고. 그게 분리분별하는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금 기운이 무로 익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금이 어떤 섬세한 손끝 뭐 이런 것도 되고, 이거를 칼이라는 물상으로 봤을 때는 칼을 잘 쓴다 이런 개념도 돼요. 금은 칼이잖아요. 근데 유금은 날카로운 칼이거든요. 신금에 비해서. 신금은 좀 크고 무딘 칼이라고 본다면은 이 유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약간 회 뜨는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의사도 많다. 외과 의사. 진짜 칼제비. 아니면은 꽃집 하는 분들도 많아요. 유금. 저는 이제 임상으로 많이 봤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직업성에 있어서 사실 꽃집 같은 거는 꽃집에 아가씨는 예쁘니까 그냥 예쁘면 다 할 수 있는 직업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굉장한 손놀림과 굉장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다루는 자격 같은 것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싹둑싹둑 잘 잘라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게 너무 약한 명들은 좀 위험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저의 논법인데, 생명을 다룰 때는 이제 그만큼 자격을 갖고 좀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무엇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꽃집을 아무나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하물며 꽃집도 그런데 뭐 동물을 다룬다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라든지 할 때는 더 그렇겠죠. 근데 유금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한다. 근데 이제 유금이 이렇게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겉은 되게 딱딱해요. 겉은 다 그냥 아주 그 피 한 방 안 나올 것 같이 딱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속은 물론 터졌잖아요. 코코넛 같은 거는 아예 다 물이잖아요, 속에. 그런 것처럼 또 유금이 그런 것도 있어요. 유금이 굉장히 단단하고 분리분별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린 부분이 있어요. 한없이 여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유금을 또 어떤 물상으로 또 보냐면은 사종이라 그래가지고 절의 종, 절의 종, 또는 술단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술이거든요. 물을 익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상, 그러니까 물상적인 것도 조금 알아두는 게 좋다. 물상으로 100% 가면은 말이 안 되는데, 물상적인 느낌도 좀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요 글자를 갖고 있구나, 그런 게 탁탁 보이거든요. 사종의 의미는 이제 그 절과 인연이 있는 것도 있어요. 불교와 인연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제 임상으로 불교와 인연이 있는 글자를 3가지를 꼽는다면 유금과 술토와 청간의 신금. 대부분 맞아요, 이거는. 저는 거의 90%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주로 이제 되냐면은, 이런 글자들이 이제 약간 중심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부모 자리 같은 데 있으면은 저희 엄마 진짜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고, 또는 이제 유금이 뭐 월지나 일지 같은 거를 또 장악하면은 본인이 좀
그런 어떤 종교적인 마인드 그런 거를 가지면 좋다.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통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죠, 제가. 쉽게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이따 쳐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면은 뭐 꽤 메인이잖아요. 그럼 이건 할머니가 아니면 뭐 집안의 조상이 그런 거고, 이건 부모가 그런 거고, 이거는 뭐 내가 또는 이거는 이제 또 부모 자리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있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 많이 봤어. 근데 몰라. 진짜 있구나. 진짜 있구나. 물어보세요.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지나치잖아요. 유금은 형을 한단 말이에요. 유금끼리 형을 한다는 거는 날카로운 칼끝이 부딪히는 모습이잖아요. 되게 성격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막 그 예민하게 신경을 막 몰입해서 쓰는 듯한 그런 거. 그러한 유금과 인, 묘, 진이 이제 봄을 만난 게 되는 거죠. 유금이. 그러면은 유금이 인목을 만났어요. 이거는 보이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보이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떠오르는 대로. 내가 너무 안 시켜. 그래서 발전의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 그냥 아무거나 다 돼. 가지치기. 좋아요. 가지치기. 또 울타리. 뭐가 울타리죠? 일단 써봅시다. 또 일단 이름 붙여 있는 거는 원진이죠. 이름 붙어 있는 거는 내가 만든 이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그렇대요. 원진이래요. 그리고 좋아하다. 엄청 좋아하다. 그쵸? 얘는 물기만 보면 환장하는 애인데 여기 물이 1점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 이제 여기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자죠. 유술 다 좋아하는 글자예요. 좋아하다라는 거는 선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에요. 선을 분명히 한다. 습의 반대잖아요. 습은 선을 넘는다잖아요.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죠. 고유성. 이런 어떤 극한의 그런 치우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조로 치우쳐져 있는 거, 또는 뭐 습으로 극한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한으로 막 치우쳐져 있는 거, 이런 명들은 보면은 좀 남다르긴 해요. 좀 평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런 관계에서 사주 안에서 아주 기발한 발상 같은 거, 기발한 발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런 것도 이 원진 속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가지치기라는 개념은 인이 무성할 때 통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인이 무성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목이 무성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물론 뭐 여기 두 사람도 그런데 그쵸? 목이 지나치면 금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사주에서도 경금이 열일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혜연이도 지금 40년 정도 그 금운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경술대운이 더 좋긴 한데 그런 거예요. 금이라는 게 이 목들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가지치기 질서를 딱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재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정원 같은 거 가꾸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놨지?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천지차예요. 그 수원인가 거기에
그 화담숲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담숲. 수원인가? 여기가? 용인인가? 가면 어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지? 근데 그냥 자연에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다. 근데 그거를 가지치기를 해서든 배치를 잘 해놔서든 또 거기에 분재들도 막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예술이야, 예술. 그거 보면서 이런 가지치기에 대해서 질서를 딱 부여한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금붕목을 좋아하나 봐요. 일본이 보면 정원이고 어디고 간에 그렇게 딱 만들어 놓잖아요. 정말 인위성을 딱 거기다 딱 해놓잖아요. 그냥 널브러 놓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널브러져 있는 형태. 어딜 가면 그냥 들꽃이네 뭐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태다 이거를.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요. 되게 아프다. 왜냐. 얘 지금 이게 묘목이나 좀 되면은 좀 가르칠만 한데 너무 애기잖아요 얘는. 이제 갓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면은 좀 너무 건조한 피부 질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좀 관계가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일월지로 있으면은 목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들이댔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어린 나무가지한테. 울타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지치기랑 울타리랑 비슷한 개념으로 본다면 이 목이 세력을 형성했을 때는 괜찮다. 여기 너네 두 사람들처럼 세력이 딱 돼 있다. 이 목이. 그러면은 얼마든지 해라. 근데 요 딱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피해가 있다. 목의 피해. 목이 피해를 본다. 목이 이렇게 두 사람처럼 잘 돼 있으면 오히려 금이 더 피해를 봐요. 그게 금극목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이 1등인 게 아니라 금이 세력을 가지지 않는 한은 금이라는 건 도끼날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세력일 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 유금과 묘목. 이것도 이제 충이기 때문에 깨졌네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통변하면 아주 1차원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환경 변화인데 이게 연이냐 월이냐 일이냐 시냐 그걸 봐야 되겠죠. 일단은 월지다. 만약에 월지에서 묘유충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사는 환경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주로 5번째 대운에는 그 월지가 충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부터 검증 들어가 보세요. 한 두세 개만 놓고 5번째쯤 대운에서는 월지가 충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대운을 책정할 때 월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지지의 순환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월지를 충하는 거는 무조건 환경 변화, 뭐 하다못해 이사라도 가는 거예요. 하는 일을 바꾼다, 뭐 직장을 옮긴다, 더 넓게 폭넓게 보면은 마인드 세팅이 다시 된다 이런 것도 돼요. 근데 어쨌든 환경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일들은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 물리적인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고 있는 일의 성격, 뭐 업종 변화, 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묘유충 운이거든요. 내가 지금 유금이 월지인데 묘목이 운에서 들어온 운이에요. 기묘대 운이에요. 지금 52살에 들어왔어요. 이만큼 변화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 지금 내 주변도 그렇고. 근데 이 충이 사람과의 관계가 뭐 끊기거나 이어지는 그런 것도 돼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변하면요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져요.
나만큼 달라진 사람이 있어 나보라 그래. 그래서 춤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면 되고요. 일단 그냥 단식으로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요? 근데 내년에 충문 들어왔어. 그러면 내년에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이직 오면 언제? 이럴 때 아주 쉬워요. 이런 거는. 이게 막 개인적인 만약에 나 오피스텔 강남에 살았었는데 선릉으로 옮기는데 그럼 일지를 충하는 거. 일지를 충하면은 내 개인사니까 그런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월지충은 좀 다르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묘유충이네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유금의 세력이 더 큰지, 이 묘목의 세력이 더 큰지에서 그 충의 그 어떤 세력의 기울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저울에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놨을 때 이게 힘이 똑같아야 균형을 이루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느 한 곳으로는 기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갖고 있는 세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유야, 월주가. 신유. 그러면 이 묘목이 왔다고 해서 이 신유가 충 받아서 쓰러질까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얘는 유금 하나인데 여기는 막 인묘진 방합 짰어. 그러면은 얘가 불리하죠. 그런 어떤 힘의 세력도 좀 봐라. 힘의 세력 봐서 어떻게 될 것대요? 그 십성을 대입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끝없이 우리는 그걸 형상화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자꾸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공부했어. 그러면은 뭐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끝나면은 거기서 멈추는 건데 그거를 자꾸 실생활에 대입을 하면은 확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발현됐구나. 그걸 자꾸 말로 해보고 생각 속에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 거를 보면서. 왕지충이라는 거는 생지충하고 달라서 완성이라 그랬죠. 완성된 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왕자 충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완성된 것이 변화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지에 다 다다랐는데 한 거예요. 나 등산하다가 진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왕지충은 완성된 단계에서의 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뭐 몇몇 부분 수정하고 가는 거 그거는 생지충이에요. 근데 왕지충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재가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응? 이것도 그러면 재성의 개념이 자기한테 없으면 재성의 개념이 이거를 봐야지. 이게 제극인이 된 건지 아니면 식상이 인성이 식상을 극한 건지 뭐 비겁을 극한 건지 봐야지. 이 충이 어떠한 십성으로 되어 있는지. 뭐 제가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뭐 굳이 제가 들어와서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그러면 유효유가 있어요. 신은 왜 몰래 신이 나는데요? 서른 살인가? 무오김이 26. 이게 26, 36인데 이 사람은 지금 30? 30살? 여자? 네. 그러면은 이제 격으로 보면은 편인격이에요, 그쵸? 편인격 그러면 벌써 전문성 이게 나와야 돼요. 편인격 그럼 전문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인격 그러면은 자격, 학위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정인이라는 거는 국가 공인 자격증 이런 거예요. 나는 임용고시 봤어요. 그럼 국가가 공인한 거잖아요. 도장 찍어준 거잖아요. 그런 게 정인이고, 편인, 그럼 내가 몰입한 거잖아요. 내가 한 분야에 계속 들어간 거잖아요. 정인은 두루두루, 편인은 편중돼서. 그러면 편인 격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극을 해서 쓰겠다 있죠. 양쪽으로 제극인으로. 그러면은 편재 편인의 관계를 일단 먼저 봐요. 편재 편인의 관계라는 건 편인의 편중된 생각을 편재로 극하겠다. 편재는 재미를 추구하는 게 편재예요. 편재는 재미가 없으면 회사를 못 다녀요. 진짜 지옥 같아요. 재미없는 일을 하는 걸, 편재한테는. 그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를 추구하는 편재가 편중된 거를 극했으니까 아이디어가 막 샘솟겠네요. 막. 그쵸? 생각 못하는 것들 막 이렇게. 남들은 그게 왜 재밌어? 근데 막 얘는 너무 재밌어. 예를 들면 막 뭐 이렇게 병을 종류별로 놓고 막 악기를 두드리는 사람 있죠. 거기 멜로디가 막 나온 다음에 물을 얼마를 채우면은 뭐 어떤 음이 나고 막 그런 다음에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어 막. 왜 해? 막 그럼 이거 진짜 내가 이걸로 레코드도 만들려고 그래. 막 음반도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편재 편인이에요. 내가 왜 갑자기 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간 편인인데 그게 또 을묘로 되어 있다는 것도 봐줘야 돼요. 그게 갑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을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경신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유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을묘로 되어 있대. 그럼 을묘라는 거는 생산성, 적응력, 속도 이런 거 얘기하라 그랬죠. 을목은 그런 거잖아요. 간목은 지속력, 지향하는 힘,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게 간목이라 그랬잖아요. 을목은 빨리빨리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성한 을목, 이런 걸 갖춘 을목이 편인이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습한 편인이야. 습한 편인은요, 편인의 폐해가 조금 덜한 것도 있는데 이게 정화라서 이제 습을 상정이 일어나죠. 습의 상정이 일어나는데 이 편재가 오히려 도움이 돼요. 이게 좋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치기 해서 써줄 수 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지푸라기랑 막 이런 막 산에서 막 이렇게 막 한 무더기 갖고 왔어. 불 떼려고. 근데 거기에 막 잡동사니가 막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뗄감 할 만한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막 물에 젖은 것도 있고 막 그럼 그거를 유금이 속간해 주는 거죠. 유금이 분별하는 거죠. 뗄감으로 쓸만한 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습한 거지만 분리를 내가 해서 쓴다. 그래서 목생화를 시킨다. 이런 개념도 성립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묘유충은 좀 힘들긴 해도 왕대충이라 힘들긴 해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네요. 제가 보기에 이 습을 다 습이잖아 이렇게. 이 습을 유금이 그래도 정리해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살짝 정신적인 폐해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을묘의 정화는 어떤 정신적인 폐해가 있냐면은 너무 생각이 많고 습을 상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습하다의 습을 그다음에 상정이에요.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습을 상정. 그러니까 정화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목생화로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습하니까 을목이 정화가 꺼져. 그쵸? 나무를 막 물렁물렁하게 막 물에 담궜다가
이 모닥불을 저기 땔감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안 타요. 약간 그런 폐해가 있어요. 스불상정. 그럼 저 때는 정이 하나 더 들어오면 그나마 좀 나아요. 지지에 사화가 들어오면 좋죠. 천간 정화보다 지지에 사화가 들어오면 얘도 좀 말려주면서 이게 이 유금을 힘을 주죠. 유금을 사유합으로. 천간에 병화 들어오면 오히려 좋죠. 약간 느낌을 알겠죠. 뭐 지금 무오대운인데 그냥 그렇죠. 지금 운이 어쨌든 그래도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셈이에요. 내 근이 들어와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은 원래 신약한 건데. 자, 그리고 무토라는 거는 상관이죠. 상관이 무토이기 때문에 얘를 뭐 상관이라서 뭐 어떻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의 어떤 그 틀을 깨는 모습보다는 무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무토는 큰 거잖아요. 되게 규모도 크고 어떤 공공성, 상징성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토가 상관이 이거는 평관 하고 합살을 했죠. 상관 합살. 뭐 상관 합살은 어떤 개념이냐면 평관의 그 어려움을 상관이 타협했다. 합해서 서로 무력화된 거죠. 두 개가 다 합해서. 이 개수는 이게 길신은 아니에요. 왜 길신이 아니겠어요? 평관인으로서도 되지만 이거를 을묘가 안 그래도 저기 습한데 더 거기다 습기를 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살된 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조후하는 애다. 조후하려면은 너무 조할 때 차라리 이게 바뀌었어. 6월에 정묘야. 그러면 유는 조하잖아요. 그럼 얘가 조후를 해주잖아요. 근데 묘월인데 게다가 을묘인데 이게 20덩어리인데 여기다 또 더 먹어라 막 하는 거잖아요. 살인상생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무게합으로 묶인 게 낫다. 유금과 진토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 합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그냥 입에서 나와야 돼요. 진유합 이렇게. 진유합이 육합이거든요. 육합이 뭐가 있나. 일단 인해합이 육합이고 진유합이 육합이고 묘술합이 육합이고 자축합이 육합이고 오미합이 육합이고 사신합이 육합이에요. 6개밖에 안 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돌듯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진유가 합이다. 진유가 합인 거는 첫째, 유금의 날카로움이 무뎌진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유금은 되게 섬세하고 막 이렇게 그 일본도 이런 거를 막 닦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은 그런 모습이 유금이라고 치면 완성된 금, 완성된 도구 이런 거라고 본다면 진토는 지금 되게 물렁물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금을 마치 인묘시키는 것처럼 이 토생금이긴 한데 유금을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 기능을 좀 이렇게 무디게 해서 완화시키는 개념.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죠.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막 신경성 질환 이런 거 있는데 진토 들어오면
그런 게 좀 무뎌져요. 그리고 이제 이 유금이 이게 이제 진토, 이 진토 개념에서는 진토가 너무 습해서 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급성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유금이 들어와서 그거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조습의 만남입니다. 조습의 만남. 그러니까 유금은 살짝 무뎌지는 거고 진토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이게 운에서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가 이 사주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운에서 들어온 거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월지가 유금인데 바로 옆에 진토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의 까칠함은 이 진토로 인해서 좀 덜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질머리 들었겠네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상당히 무뎌져 있는 상태다. 이게 진토로 인해서. 그래서 진유합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로 일지끼리의 합을 많이 보거든요. 진유합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은 서로가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난 너무 탈탈 터는 성분인데 와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서로 조습이 맞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유금은 이제 성숙, 그쵸? 가을에 가장 무르익었으니까 성숙. 이거는 진토니까 봄에 그냥 식목일 같은 거 이제 막 심고 있는 상태잖아. 이거는 발랄. 그렇게 본다면 성숙과 발랄이 만났으니까 그것도 합이긴 합이죠. 우리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진짜 날카롭고 진짜 막 꼰대야. 그런데 손자한테는 안 그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저 산골에 아무도 인적 없는 산골에 작은 사찰이 있었는데 정말 도력이 어마어마한 노스님과 한 5살 된 동자가 살았대요. 그런데 동자는 맨날 노스님의 머리도 때리고 막 이러고 그리고 막 반말도 하고 그렇게 둘이 살았대. 그런 모습이 우리 만화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도력의 노스님이었고 얘는 애기였단 말이지. 근데 막 둘이 막 친구처럼 사는 거야.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스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기함을 한 거지. 그래갖고 걔를 데려다가 막 야단을 친 거지.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네가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래갖고 노수님한테 걔는 쫓겨났어. 네가 우리 관계를 망쳤다 막 이러면서. 네가 뭘 아냐 막 이러면서. 재밌지. 그런 게 이런 느낌이에요. 진유의 느낌이다. 어쨌든 합이에요. 육합. 육합은 개인의 합이다. 개인의 합. 사적인 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까 이제 인유도 나왔잖아요. 인유 원진, 진유 합, 육합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결국은 알게 돼요. 결국은 이제 좀 하다 보면 그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니까 어떻게 외워요? 막 이러지 마요. 안 외워도 돼요. 유금이 4, 5, 미를 만날 수 있겠죠. 갑자기 글씨가 웃겨졌는데. 자, 유금의 하는 일은 뭐냐? 양기를 받아서 음으로 전환시키는 게 금이다. 그런데 신금과 유금은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금이라는 거는 화를 받아서 수로 넘기는 거다. 화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무성해진 질서가 없는 팽창된 그런 것들을 금이 개입해서 분별해서 질서 있게 만드는 거다. 질서 있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 너네들 다 수확의 시기니까 수확하고 남은 것들은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뭐 깨끗하게 이렇게 닦을 건 닦고, 씻을 건 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금이 그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수가 되는 거예요. 수라는 거는 씨앗의 상태, 이제 가장 압축된 형태. 압축돼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압축되면은 그게 잘 보관됐다가 봄이 되면 다시 싹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곧 가을을 맞이하는데 그 가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역할론을 자꾸 부여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진짜 심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8시간 동안 응급실에 있으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금이에요. 그 역할을 한다니까. 역할론을 나한테 부여한다니까. 그래서 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금이 왕한 사람이 가장 상실감이 있을 때가 역할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무력하다고 느낄 때, 또는 그런 것도 돼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이렇게 금인데 화랑 수가 잘 안 돼 있어. 화랑 수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화랑 수가 뭐냐면 금한테는 화가 일이고 수가 갈 곳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극금 하지만 사실은 화극금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화생금이다. 그쵸?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또 수생목, 목생화, 화생금, 그렇게 가는 거다. 그게 어떤 계절의 흐름이고 어떤 일 처리하는 순서잖아요. 목화, 금수. 토는 그 사이사이에서 윤활제 같은 역할, 잠시 머물러서 이렇게 과도기, 뭐 환절기,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화, 금수로 가는 건데, 화가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화극금이 있어. 화극금도 물론 이름이 되죠. 화가 금을 재련한다는 개념에 있으니까. 어쨌든 금한테 화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란 말이에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화를 만난다는 거는 할 일이 부여되는 거다. 그러면 유금이 사화를 만났다. 유금이 사화를 만났다는 거는 삼합이죠. 사유축 삼합이잖아요. 생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유금한테 사화가. 유금한테 사화가 생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됐잖아요. 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로 되어 있으면 항상 그 합으로 인해서 유금이 더 생동감 있게 되는 거예요. 유축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유로 되어 있거나 유축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사유축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 유금 기준으로 봐라. 유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화가 유금을 생한다는 거는 이 유금한테 계속 할 일이 새롭게 부여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유금이 축토를 만났다. 그러면은 유금이 이 축토에 어떻게 보면 역할이 이렇게 너 많이 했어. 이렇게 너 이제 창고에 들어가라. 그런 개념이다. 조용히 시키는 개념이다. 유금을 보관을 하겠지. 이 축토가 보관을 하되 이 유금이 막 생동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건 지금 현직에서
현직에서 막 이렇게 애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은 여기는 약간 명예교수 같은 거예요. 지금 차리고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유축이 있는데 아, 정말? 다른 사람 중에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인정받지. 유금은 이미 완성된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분한테 가서 조언을 얻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현직이라니까. 막 하고 있는 거라니까. 뭐랄까 좀 여시 같은 느낌도 받고 약간 되게 막 사람을 재단한다는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금은 뭐냐면요. 밀리미터 단위로 사람을 관계를 설정해요. 분별하는 거잖아. 항상. 그래서 금들은 그런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분별심을 없애라. 너무 그게 눈에 보이는. 예, 목들은 에베베 이런 거예요. 목들 몰라 잘 그냥 무조건 하자 막 이런 거예요. 목들은 목생화밖에 할 게 없는. 약간 유미의 세포의 세포대 같은. 맞아. 그런데 금들은 딱 많이 살았잖아. 금들은 중년이잖아. 그러니까 너 대성 부른 나무구나. 뭐 아니면 너는 안 되겠구나. 막 이런 분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금들은 그런 것들을 재단하려고 한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재단해요. 저도 항상 그 마음과 싸워요. 나는 금왕자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는 사고방식이 글러먹었어.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분별하고 시작하면 그 뭐가 되겠냐고요. 그냥 좀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에이 몰라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목들은 이제 몰라. 생기발랄. 목들은 해봐야 알아.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그 타고난 성품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참 힘들다 그게. 이 사주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심리적인 거예요. 지금은 사유와 사축만, 그러니까 유축만 이해하면 돼요. 사유는 되게 건강한 느낌인데. 그렇죠. 사유는 뭐 이렇게 되게 그렇죠. 현대 진행형이라고 봐도 되죠. 제가 신사 대운이 오고 있거든요. 이제 내가 이제 개유월에 경술이야. 내가 개유월의 경술인데 이제 곧이 아니라 한 10몇 년 후에 10몇 년 후에 60대에 신사대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금한테 이게 부여되잖아요. 근데 이 유금이 또 떠. 이거 양인이 뜨는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게 무시무시한 운이기도 해요. 되게 궁금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래나. 그리고 막 금생수를 막 같이 하죠. 막 금생수. 근데 이제 내가 양인격인데 재가 없다는 거는 좀 나를 좀 편안하게 하는 요소이기는 해요. 양인격이면은 내가 사는 환경은 잘나는 것들로 드글드글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 불편함, 경쟁구도 이런 걸 갖게 돼요. 양인격들이 대부분. 근데 제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극하니까. 근데 저는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너 해라 이런 게 많아요. 자, 유금과 오화의 만남이다. 유금과 오화. 왕지의 폐해가 또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왕지는 변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완성됐기 때문에. 왕지는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사화는 왕지를 도와주는 거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화생금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화는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나 화를 이루었는데, 나 가장 펼쳐졌는데, 나 완전 장미 만발해가지고 나 지금 모든 이의 시선을 받고 있는데 금으로 가라면은 얘가 싫어한다는 거죠. 왕지는 그런 거다. 자, 유금의 입장에서 볼까요? 유금은 무르익은 과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뜨거운 거 갖다 대. 어떻게 돼요? 변질되겠죠. 그냥 이렇게 살짝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반짝반짝하게. 자, 위로 올려볼게요. 얘네들을. 얘가 올라가면 신금이 돼요. 그리고 아까 사화가 올라가면 병화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이 관계예요.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아이고 예쁘다 하고 이거 합이잖아요. 근데 얘는 나는 완성됐는데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이 청간 신금은 보석인데 얘가 자꾸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가라 그러면 얘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굉장히 불편한 걸로 많이 예민 덩어리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직업성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형태로 인해서 이러한 명들도 잘 쓴다.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대놓고 망한다 그랬어요. 대놓고 뭐 이게 막 연애 있으면은 막 할아버지 때 망하고 막 이게 월에 있으면은 뭐 부모 때 망하고 막 이게 시에 있으면은 자식 때에서 망하고 고서에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아니다.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다. 편관이잖아요. 신금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러한 형태인 거예요. 유금은 변질되고 싶지 않고 오화도 금을 생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걸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된다. 이 유오도. 글자들 간의 체성을 좋고 나쁘고 막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편한 거는 봐야 돼요. 그걸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 옆에 있는 글자가 개입을 하고 있는지, 2차적으로 그런 거를 보면 되고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금과 오화는 불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서로 생설하지 않는다. 화생금 하지 않는다. 화급금을 했더니 유금이 엄청 싫어한다. 요런 패턴을 이해를 해라.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이제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임상이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꾸 성형한다 이런 것도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은 아우 예쁜데 그 정도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막 계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취미처럼 이렇게 된 구성일 수 있겠죠.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이 재구성 보석인데 또 다시 가서 막.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생도 쌍수를 했는데 한 3년 후에 또 좀 변했어. 어떻게 한 거예요? 앞트임을 했대. 또 뒤트임을 했대.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아까 유금 얘기하다가 빠뜨렸는데 유금이 많이 있는 사람 성형 많이 합니다. 유금 칼 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칼이 의도적인 칼을 대지 않으면 사고수로 이어지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거를 어디 가서 봐도 칼 대야 된다고 유금 2개. 근데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아유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임상을 해보면 맞더라는 거예요. 자, 미토 올라야죠. 유금과 미토 이거를 또 뭐 격각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격각이다. 격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격각. 어떤 거냐면은 자, 충하는 관계에 삼합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묘미가 있어요. 해묘미. 그러면은 해묘미랑 충하는 거는 사유 축이 있죠. 이거 해묘미는 목의 삼합이고 사유축은 금의 삼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 충하네요.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다 충하잖아요. 다. 그러니까는 해묘미 그룹인 목의 그룹과 사유축의 이 금의 그룹은 충하는 관계에 있다. 근데 유금은 여기에 있고 여기 목은 여기에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걸 격각이라고 불러요. 대놓고 충은 안 하지만 충하는 그룹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의미로 격각을 친다, 뭐 격각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이론은 뭐 격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들이 왜 불편해지는가를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 유금은 뭐라 그랬어요? 유금은 훼손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단지가 있어. 그 술은 아주 잘 쾌적한 온도에서 잘 익어 있어요. 그게 유금인데 미토라는 거는 아랫목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부패하는 거죠. 미토라는 거는 온돌방에 이렇게 아랫목 같은 거예요. 오화를 보호하고 있다, 이거를. 오화가 미토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예요. 황토방을 아주 그냥 쩔쩔 끌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황토방을. 그게 미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금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과일을 수확했는데 그거를 저기 아랫목에다가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예요. 아랫목에 묻어둔 잘 익은 사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로는 격각이라는 말들이 붙어 있지만 어쨌든 유금과 미토의 관계는 불편하다. 또 뭐가 있냐면은 왜 불편한가? 그럼 여기는 정, 을, 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정화는 되게 세력이 있잖아요. 오화에서 바로 넘어온 거니까. 그러면 아까 얘랑 좋다 그랬어요? 안 좋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예요? 투, 조 잖아요. 두 개 다. 조열한 거고 이거는. 그냥 조한 정도가 아니라 조열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미토 유금이 뭐 이렇게 피부 질환 같은 게 많아요. 아토피, 또 염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일단 너무 좋아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화난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습한 것도 너무 화난 것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너무 난한 거 이런 거. 근데 저러면 앉은 자리에서 풀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요? 네.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뭐 십성 관계를 좀 봐야죠. 예. 다 이게 100%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비겁이 왕하고 이게 식신이야. 만약에 뭐 기토일간이고 막 이러면은 협력하는 코드도 있죠. 근데 그거를 되게 조한 형태로 협력을 하겠죠. 조한 형태로 협력한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항상 궁리를 해야 돼요. 습한 형태로 협력하는 것과 조한 형태로 협력하는 건 다르겠죠. 둘 다 협력은 협력인데 습한 형태로 협력하면 니일 내일의 구분이 없겠죠. 계속 손 넘는 거예요, 둘이. 막 언니, 그거 하지 말랬잖아. 근데 과장님이야. 막 이런 거. 근데 조한 형태로 협력한다 그러면은 딱딱 구분을 하겠죠. 딱 넘어오지 마. 그런데 협력은 하는 거. 약간 그런 형태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오유에 못지않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편한 관계라고 해서 뭐 그걸로 뭐 큰일 나는 거는 아니고 그 불편함을 갖고 있기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주가 막 합으로 돼가지고 막 그냥 생설이 막 너무 잘 되고 이런 사주보다 불편한 사주 있죠. 막 이거 어떻게 극복할래? 그런 사주가 결국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생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게을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그 고충을 이해를 잘 못해요. 자기는 생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 십성으로 보면 막 정인, 정제, 정관.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난 너 같으면 이해 못해. 막 맨날 그래요. 달고 살아요. 왜냐면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 항상 재생관, 관인상생 막 이렇게 그것도 길신으로만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사람 사주도 안 봐요. 이렇게 충충충 막 원진에 막 형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사주를 밥 먹듯이 보러 다녀요. 그래서 중년이 된 나이에 50대, 60대 뭐 이렇게 된 나이에 이런 좀 힘든 걸로 극복해 온 사람들이 훨씬 이해의 폭도 넓고 그렇다. 금이 신유 수를 만났다. 이건 뭐 그냥 금이 금들을 만난 거네요. 내가 내 계절을 만난 거네요. 그렇죠? 금이 금들을 만났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어요. 신유로 방합을 이뤘다. 근데 이제 방합이라는 건 월지가 왕지일 때 좀 더 방합적인 세력을 형성한다. 신금이 유금으로 가는 거니까 순차성인 거고 방합이라는 건 금의 세력을 이룬 것이고 크게 뭐 불편할 게 없죠. 신유로 가는 건. 오히려 불편한 거는 유금과 유금이에요. 유유형이에요. 그거를 자형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4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은 글자 많이 겹치면 다 형이던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4개다. 유유형, 오오형, 진진자형, 해해형. 해해, 오오, 유유, 진진. 그게 공식적으로 4개의 자형이에요. 뭐 유유가 형이라는 거는 완성된 그 보석이 2개다. 완성된 열매가 2개다. 칼 2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형국이 되는 거죠. 왕지는 하나 있는 게 바람직해요, 사실은. 그래야 그 왕지 중심으로 이게 기세가 몰리기 때문에. 근데 왕지가 많다 하는 거는 이도 저도 확실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유형은 제가 유유형이잖아요. 연지, 월지가 유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느낀 폐해는 뭐였냐면요. 나는 이렇게 각자를 포용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최소 한 40명을 통솔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막 60명까지 통솔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들 간의 관계가 어땠냐? 다 형이었다. 나는 개개인을 포용하려고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절대 타협이 안 되더라. 경금이 유년에 유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잖아요. 근데 맨날 쌩 난리를 치는 거죠. 나는 술토잖아요. 얘도 흡수하고 얘도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술합으로. 그런데 얘네들끼리는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조직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얘네들 간의 조율. 하루에 한 명씩 찾아와서 저는 쟤랑 일을 못해요. 저는 이 팀과 일을 못해요.
이거야. 항상. 물론 내가 술토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안 왔겠지. 그냥 지가 조용히 그만뒀겠지. 말도 안 하고. 나는 제가 왜 그만두는지 몰라. 근데 이것 때문에 그만둔 거였어. 그러면은 나는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꾸 경력자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또 키워야 되고 또 키워야 되고 하니까 각자를 불러서 타협을 시키는 거죠. 그 짓을 제가 20년 넘게 했어요. 그건 내가 느낀 유유형이고 아마 유유형을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아까 그 육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가 뭐예요? 일주요? 음. 일월연 그러니까 신유월이었고 정유. 정유의 신유의 개유 개유였겠다. 이렇게 돼 있다 사주가. 그러면은 유유유형이잖아. 유유유. 그러면 재의 형이겠네. 재. 그렇잖아요. 이 개수는 뭐 하고 있어요? 너무 건조하니까 비 내려주고 있죠. 이 조후한다. 건조하니까 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유년생이면 31살인가 그런데? 30살인가? 30살. 그러면 뭐 할아버지가 조우하네요. 할아버지가 뭐 돈 줬나? 그런 거예요. 이게 이민이에요. 시가. 이민시예요. 합. 일간이 시에 정관과 합을 했다는 건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자존심,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나의 신념 같은 거기도 하고요. 또 어쨌거나 관합이니까 이 직장도 되잖아요. 관이 보살펴 주는 것도 돼요. 화급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임계수가 도와주는 거예요. 화급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임계수가 도와준다는 거는 이제 금생수를 해준다는 거죠. 금이 왕한데 금들이 이 금이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일간을 이걸로 봐요. 사실은. 정화일간으로 보기보다는 일간을 이 신금으로 본다. 세력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일간대행이라고는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맞춰보면 더 잘 맞는다. 얘가 일간이야. 그러면은 십성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비겁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들이 이게 화가 이게 일을 하는 거죠. 화가 주어졌어요. 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금생수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나가지는 않아. 어쨌든 근데 운에 의해서 힘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이 금은 주어지는 게 나는 엄청 배터리 용량이 큰데 주어지는 게 조금이에요. 삐리리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능력치에 비해서 주어지는 역할은 좀 미미할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성과를 낸다. 금생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인목은 이 정화일간한테는 이게 정인이 되죠. 정인이 되는 거는 어쨌든 이 관의 입장에서는 이 관이 일로 이렇게 관인상생 되는 거니까 시에 가서 관인상생 되는 거는 결국은 생 지랄 난리가 났어도 시에 가서는 내가 반듯해진다. 마무리 짓는다. 관인상생으로. 관인상생은 내가 직장의 혜택을 입는 게 되니까 그런 것도 되겠죠. 저 명은 금생수가 잘 될 때
금생수가 잘 된다는 거는 수에 근이 들어올 때죠. 수가 양쪽으로 있는데 지지에 근이 없으니까 수가 힘이 없잖아요. 금이 왕한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금생수가 잘 될 때 자기 만족도, 성취감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술. 유술이 이렇게 유금을 내가 이렇게 합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지만 유술하면은 지나친 조예요, 조. 유술하면은 그렇잖아요. 조가 지나쳤잖아요. 유금도 조한데 술토까지 있으니까 아주 가을에 황량한 척박한 땅에 여기 유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딱 보면은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었는데 거기에 창고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먹을 거는 충분해 보이나? 약간 그렇기는 하죠. 근데 좀 너무 지나친 조라는 거는 뭐예요? 분별심이 지나친다 이런 것도 있고 섞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가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뭐 너무 자기의 생각을 고수한다. 술토 하나만 있어도 생각을 안 바꿔요. 술토 하나만 있어도 이거 유금보다 더해요. 이 술토는 담장이 엄청 높다 그랬죠. 진토는 이 술토에 비해서 담장이 낮다라 그랬잖아요. 다 심을 수 있다. 근데 술토는 아니라고. 술토는 습한 게 들어와야지 이게 이 땅이 소토가 되는 거예요. 습이 좀 들어와 줘야 뭘 생산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묘술합인 거예요. 묘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이 술토는 뭐예요? 곡식 창고 같은 거거든요. 수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 곡식 창고를 넘볼 수 있는 거는 이 묘목밖에 없다. 묘목은 여기 막 뿌리를 내려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요. 막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는 애들 이렇게 다리가 두 개 막 삐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묘술이 육합이거든요. 그래서 유술로 되어 있으면 방합이기 때문에 이 유금의 어떤 금의 세력을 이루기는 하나 이런 폐해들은 나타난다. 지나친 조. 그래서 천간에 개수가 있든지 지지의 횟수가 있든지 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금과 해자축을 할게요.